자, 이번 시간에는 어, AC 통신 회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C 통신 회로는 LG전자 2021년도 이후에는 그 DC 통신으로 바뀌었고, 2020년도 이전에 이제 투인원 기준으로 해서 AC 통신을 사용했어요. 뭐냐면은 실내기하고 실외기하고 통신을 하는데, 그게 이제 전기선을 통해서, 전력선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게 AC 통신 방식이고, DC로 해서 두 선으로 해가지고 사파로 통신을 하는 게 이제 DC 통신이라고 하는데, 트윈원 기준으로 2020년 이전에는 이제 AC 통신을 사용했고, 싱글은 지금도 이제 AC 통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배관 멀티 같은 경우도 AC 통신을 사용합니다. 물론 멀티 V는 DC 통신, 사파로 통신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AC 통신이 이제 점검하기도 힘들고 어떤 원리로 해서 동작되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다소 뭐 틀린 부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면 아시는 부분 있으면 좀 댓글이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통신 회로는 어디에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제가 PCB에서 기판을 보면서 부품을 하나하나 측정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회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여기 적색선을 기준으로 오른쪽은 실외기 회로 기판에 해당되고, 좌측은 실내기 회로 기판에 해당되는 어, 회로 구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실외기에 보면, 실외기에서 통신선, 실내기도 마찬가지지만은 통신선이 이제 세 가닥 또는 네 가닥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어떤 선이 연결이 되냐? 갈색 라이브 선, 이게 갈색이 라이브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 뉴트럴 선, 그러고 네, 흑색 또는 뭐 적색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통신선, 커뮤니케이션 통신선이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접지선이 이제 추가로 한 선이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통신을 하려고 하면 통신에 사용되는 기본 베이스 전압이 필요합니다. 그 베이스 전압은 실외기에서 만들어집니다. 실외기 회로 기판에서 만들어져요. 실내기에서는 단지 그냥 스위칭만 해요. 베이스 전압이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베이스 전압이 전혀 안 나온다. 그러면 실내기 쪽, 뭐 숄트일 수도 있지만은 실외기 쪽에서 전압이 안 만들어진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지냐? 실외기 통신선 라이브 단자죠. 전원선 라이브 단자에서 9.1kV 저항이 두 개를 직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를 이제 제한을 해요. 전류를 낮춰요. 그 다음에 다이오드 하나로 이제 반파 정류를 해서 캐패시터에서 충방전하면서 평화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제너 다이오드 36V짜리 두 개를 이용해서 이게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니까 제너 다이오드가 36, 36, 72가 되잖아요. 그래서 72V를 만들어요. 72V를. 요 72V는 회로 기판 내부에 있는 72V예요. 그냥 찍어보기는 그 포인트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은 찍기는 힘들어요. 어쨌든 72V를 만들어서 요 전압을 이용해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식으로 통신을 하느냐? 실외기 쪽에 보면 통신 단쪽에 포토커플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TX, 하나는 RX.
똑같은 회로가 실내기 쪽에서도 포토카플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실내기 쪽 TX, RX 이렇게 해서 포토카플러가 총 4개가 있습니다. 자, 실외기 쪽에서 실내기 쪽으로 신호를 어떻게 보내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포토커플러는 실외기와 실내기 TX 단자, TX이죠. TX는 송신이고 RX는 수신이에요. 자, TX 실외기에서 실내기로 신호를 보낸다 그러면은 얘에서 신호가 나가게 되겠죠. 근데 실내기나 실외기 TX 단자는 기본적으로 턴 온 상태로 시작합니다. 그게 대기 상태예요. 이 포토 TR, 포토 커플러 내부의 포토 TR이 두 개가 턴 온 상태로 네, 대기합니다. 그런 상태로 턴 온 상태가 되면 어떻게 그 루프가 형성되냐면 36V 제너로 해가지고 72V가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포토 커플러, 포토 TR을 통해서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겠죠. 포토 다이오드, 포토커플러 내부의 포토 다이오드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포토 TR도 이제 통과하겠죠. 이게 턴 온 상태니까 이렇게 해서 포토 다이오드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저항을 통해서 이렇게 뉴트럴로 해서 이렇게 루프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전류가 계속 흘러가니까 이제 포토 다이오드 RX 쪽에도 이제 발광을 해서 이제 TX 그 RX 포토 TR도 턴 온이 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만약에 요 포토 그 TR이 포토카플러 내부의 포토 TR이 TX단 요게 오프가 됐다. 제로로 떨어졌다. 그러면 얘가 끊어지겠죠. 그러면 72V 전압이 안 올라가겠죠. 전류가 못 올라갔죠. 이 채널 68V를 통해서 약하게 뭐 전압이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없기 때문에 예, 요 포토 다이오드도 발광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 요 발광을 못 하니까 신호가 오프 상태로 간다. 그래서 요 TR이 온이 되면 여기도 온이 되고 요게 오프 되면 여기도 오프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신호가 똑같이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고 우리가 전압을 체크할 때는 이런 파형을 체크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통신단에 뉴트럴과 통신선 간에 이런 파형을 체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턴 온이 됐다 그러면은 어, 그 대기 상태에서는 36V가 걸립니다. 왜냐하면 72V가 실외기 쪽과 실내기 쪽이 똑같이 균등 분할이 되기 때문에 36V가 되고 이게 오프가 되면 전압이 안 걸리겠죠. 전압이 안 걸릴 거예요. 그러면서 0에서 36V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파형이 여기에 찍힐 거예요. 뉴트럴과 통신선 사이에. 그러고 실내기 쪽에서 실외기로 신호를 보낸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 TR이 이제 기본으로 턴 온 상태였었죠. 이게 오프가 됐다. 그러면 오프가 되면 전류가 안 흘러가겠죠. 여기서 끊겨요. 그러면 그 72V가 이렇게 해서 여기서 대기 상태로 끊기니까 이 전류가 흐르지를 않아요. 그러면 RX 쪽에서 발광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다시 이게 턴 온이 되면 전류가 흐를 거고
이게 오프가 되면 밸류가 안 흐를 거예요. 그래서 이 실내기 쪽 TX 신호가 똑같이 실외기 쪽에 RX 쪽으로 똑같은 신호를 전단을 역할을 합니다. 전단을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그건 그렇고, 그러면 통신선 쪽에 우리가 통신선 쪽에 전압 변화를 한번 볼게요. 이게 턴 온 상태, 두 개 다 실내기든 실외기든 다 턴 온 상태면, TX 단자가 턴 온 상태면 36V가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실외기 쪽에서 오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72V가 그대로 컴단자에 걸릴 거예요. 뭐 실질적으로는 뭐 70V라고 제가 쓰긴 했는데 절대적인 전압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70V가 걸리고, 그 다음에 턴 온 상태는 36V, 오프 상태는 72V, 이렇게 70V 정도, 이렇게 36에서 70V가 이렇게 변화하는 이런 똑같은 파형이 찍힐 거예요. 그런데 이 전압은 펄스고, 우리가 측정하는 것은 일반 멀티 테스터기, 디지털 테스터기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그 테스터기는 시료값을 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압으로는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하면 실내기 통신은 0에서 36V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일 거고, 실내기 통신은 36에서 70V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파형을 찍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통신 파형은 제가 나중에 한번 측정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면은 대충 이제 그 동작하는 것은 이해를 했으리라 믿고요. 이제 제가 전압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절대적인 전압 수치는 아니에요. 분명히 편차는 발생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